무명전설 결승 이후 일본 반응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안에서는 아직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낯설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본의 한류 팬들과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오고 있었다. 왜 한국은 이런 보컬을 이제야 알아본 것인가?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한별이라는 가수가 가진 실력보다 그를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국 음악 시장을 향한 질문에 가까웠다. 장한별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해외 무대에서 노래했고 해외 팬들에게 먼저 이름을 알렸고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이라는 뚜렷한 경력까지 가지고 있었다. 현지 팬덤도 있었고 장기 차트 흥행을 경험했으며 글로벌 활동을 통해 무대 감각까지 쌓아온 가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그 이력이 장점보다 거리감으로 작용했다. 누군가는 그를 해외에서 활동한 가수로만 기억했고, 누군가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과거 이력 안에 가두었다. 노래보다 이미지가 먼저 소비됐고, 실력보다 출신이 먼저 판단됐다. 하지만 무명전설 무대에 오른 뒤 흐름은 달라졌다. 장한별은 참가자처럼 다시 처음부터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이미 경험이 많은 가수였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순위가 공개되고 실수가 비교되고 한 번의 무대가 평가를 바꾸는 잔인한 자리였다. 그런데 장한별은 그 부담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한국 무대 앞에서 다시 노래하기를 선택했다. 일본 팬들이 가장 먼저 알아본 지점은 바로 완성도였다.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는 무대를 거듭하며 성장한다. 초반에는 불안하고 중반 이후 안정되고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비로소 완성형에 다가간다. 그러나 장한별은 달랐다. 첫 등장부터 노래를 다루는 방식이 이미 무대를 오래 지나온 사람의 것이었다. 라이브는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선은 계산돼 있었고, 호흡은 무너질 듯 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다. 과하게 울부짖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더 슬펐고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았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다. 일본 쪽 반응에서 특히 많이 나온 말은 그가 한국 트로트의 짙은 감성과 일본 발라드의 섬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장한별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두 나라의 감정 코드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보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울부짖지 않는데 더 슬프다. 억지 감정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느껴진다. 조용한데 오래 남는 목소리라고 반응했다. 장한별의 강점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슬픔을 안으로 삼키는 방식으로 노래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버티고 말하지 못한 감정을 끝까지 품고 가다가 아주 늦은 순간에 조금씩 풀어냈다. 바로 그 절제가 일본 팬들의 감성 코드와 강하게 맞아떨어졌다. 일본 음악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용한 슬픔 혼자 견디는 외로움 끝내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중요한 정서로 소비돼 왔다. 장한별의 노래는 그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래서 일본 팬들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보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을 오래 남게 만드는 보컬리스트로 보기 시작했다. 무명전설 방송 이후 일본 한류 커뮤니티에는 장한별 무대 영상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퍼졌다. 왜 이런 가수를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이미 보석 같은 가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다. 결국 일본이 놀란 것은 가창력 하나가 아니었다. 그들이 충격을 받은 진짜 이유는 장한별이 이미 완성된 감성 보컬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실력을 가진 가수를 오랫동안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는 점이었다.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현지 팬덤 장기 차트 흥행 글로벌 무대 경험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한 강점이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애매한 이미지가 됐다. 해외형 가수라는 인식이 먼저 붙었고 국내 정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선입견이 생겼다. 트로트 감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따라왔다. 또 하나의 벽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이었다. 한국 음악 시장은 여전히 장르의 경계가 강하다.
아이돌은 아이돌 발라드는 발라드 트로트는 트로트라는 식의 구분이 뚜렷하다. 그래서 장한별은 오랫동안 정통 트로트 가수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은 먼저 그의 과거를 떠올렸다. 해외 활동 중심이었고 아이돌 출신이었고 트로트와는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그 프레임을 흔들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지금 무대 위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였다. 누가 더 오래 활동했는지보다 누가 더 진심을 전달하는지가 중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장한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과장된 꺾기나 억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담담하게 불렀지만 더 슬펐다. 힘을 빼고 노래했지만 더 깊게 남았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가 장한별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무대가 조항조의 후였다. 그 무대 전까지도 장한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거리감이 남아 있었다. 노래는 잘하지만 아직 트로트 느낌은 약하다는 말도 있었고, 감성은 좋지만 한국 정서와 완전히 붙지는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후 무대가 끝난 뒤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날 장한별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무대 위에서 살아낸 것처럼 보였다. 시작은 조용했다. 처음부터 큰 고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감정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사람들을 더 무너지게 만들었다. 숨을 끊는 타이밍 한 박자, 늦게 밀려오는 감정 후반부에서 아주 천천히 풀려나는 슬픔까지 모든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일본 팬들은 그 무대에서 90년대 일본 드라마 웨스티를 떠올렸다고 반응했다. 야, 슬픈데 조용하고 조용한데 더 아프고 오래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장한별의 감성이 트로트 팬층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일본 특유의 감정 언어까지 건드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의 호흡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감정을 터뜨리면서도 노래의 중심을 잃지 않는 안정감이 있었다. 일본 음악 팬들이 크게 놀란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다. 감정은 깊어지는데 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슬픔은 커지는데 표현은 끝까지 절제돼 있었다. 후 무대 이후 장한별을 향한 평가는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는 해외에서 활동했던 가수 글로벌 감성형 보컬 정도로 불렸다면 이제는 한국 정서를 이해한 보컬리스트 트로트 감성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한 가수라는 평가가 늘어났다.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뒤늦게 폭발했다. 왜 이제야 장한별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느냐? 이 사람은 원래부터 완성형이었다. 무대 하나로 사람이 다시 보인다. 이런 말들이 빠르게 퍼졌다. 일본 팬들이 장한별에게 감동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태도였다. 그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해외 팬덤이 있었고,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경력도 있었고,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시간도 있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미 쌓은 커리어를 지키려 한다. 굳이 다시 경쟁 프로그램에 들어가 순위를 받고 평가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한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다. 그는 후배들과 같은 무대에 섰고 무명 참가자처럼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매번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일본 팬들이 특히 놀란 장면은 무대 뒤의 태도였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보여준 90도 인사선배 심사위원 앞에서의 조심스러운 모습 결과 발표 때마다 감추지 못한 긴장감.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장한별의 이야기를 가장 아프게 만든 문장이 있었다.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이 짧은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충분히 박수를 받은 가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한국 무대 앞에서 긴장했고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에 흔들렸고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기를 기다렸다. 해외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정작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곳에서는
오랫동안 낯선 사람처럼 서 있어야 했던 시간, 그 시간이 그의 노래 안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장한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슬픈 것이 아니었다. 오래 버틴 사람의 감정이 들렸기 때문에 더 아팠다. 일본 언론과 팬들이 먼저 알아본 것도 바로 그 부분일지 모른다. 화려한 기술보다 늦게 인정받은 사람의 외로움 성공했지만 아직도 한 번 더 증명해야 했던 사람의 긴장감, 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진심이 장한별의 목소리 안에 들어있었다. 지금 무명전설은 장한별에게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주고 있다. 한때 해외에서 활동했던 가수 한국에서는 애매한 위치의 보컬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그를 트로트 글로벌화 시대의 핵심 카드로 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감성과 해외 팬덤을 동시에 가진 드문 유형이고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함께 끌어당길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다.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트로트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트로트는 국내 중장년층 중심 장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 글로벌 조회수 해외 K 트로트 팬덤, 일본과 동남아 시장 확장, 젊은 세대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한별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 한국적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글로벌 감각을 잃지 않는 보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장한별의 한일 동시 활동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응이 늘고 있다. 그의 노래에는 트로트 특유의 진한 감정이 있지만 동시에 일본 발라드식 섬세함과 도시적인 외로움도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장한별을 한일 감성 발라드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가수로 바라본다. 국경보다 감정으로 통하는 가수라는 반응까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장한별의 과거 경력보다 그의 노래 안에 담긴 감정에 먼저 반응하고 있다. 슬픔을 참아내는 목소리 늦게 인정받은 사람의 외로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감정은 언어가 달라도 전해졌다. 그래서 일본 팬들도 울었고 한국 시청자들도 뒤늦게 그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장한별의 이야기가 강하게 남는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에게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버틴 사람이다. 실패를 견딘 사람, 오래 기다린 사람, 잊힌 듯한 시간 속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겹쳐본다. 장한별은 바로 그런 가수였다. 누군가는 그를 해외파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아이돌 출신이라고 말했으며, 누군가는 트로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명전설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증명했다. 지금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멜로디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견뎌온 시간, 아무도 몰랐던 외로움, 늦게 인정받은 사람의 슬픔까지 함께 들리기 때문이다. 어쩌면 일본 언론이 충격을 받은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완성된 실력을 가진 가수가 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은 이제야 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는가? 하지만 이제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다. 무명전설 이후 한국은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일본은 그 가능성을 먼저 감지했다. 더 날카로운 부분은 장한별의 재발견이 단순한 개인 서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음악 시장이 얼마나 자주 사람을 너무 빨리 규정하는지를 보여준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으면 국내 정서와 다르다고 보고 아이돌 이력이 있으면 장르 가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래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끝난 사람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무대는 그런 판단을 한순간에 뒤집는다.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서 첫 소절을 내는 순간 과거의 이력보다 지금의 진심이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한별 이후 무대에서 보여준 힘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소리를 과하게 키우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시작했고 천천히 끌고 갔고 마지막까지 감정을 쉽게 낭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비극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사람의 무게가 있었다.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었다는 말이 노래의 배경처럼 깔리자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를 단순한 경연 장면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일본 팬들이 먼저 반응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일본 대중음악은 오래전부터 큰 폭발보다 여운을 중요하게 여기는 감성이 강했다. 마지막에 남는 한숨 말로 다 하지 못한 후회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안쪽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다. 장한별의 무대는 그 감정과 닮아 있었다. 그래서 일본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낯선 한국 트로트가 아니라 익숙한 인생의 장면을 들었다. 한국 시청자들의 뒤늦은 반응은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던 가수가 어느 순간 가장 기다려지는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과거 이력 때문에 생겼던 거리감은 무대가 쌓일수록 약해졌고 결국 남은 것은 장한별이라는 보컬 그 자체였다.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도 해외 팬덤도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력도 이제는 그를 설명하는 일부일 뿐이다. 핵심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무대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장한별에게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다. 한국에서는 트로트 감성을 더 깊게 보여줘야 하고, 일본에서는 섬세한 발라드 정서를 살릴 수 있다. 동남아에서 이미 경험한 글로벌 무대 감각까지 더해진다면, 그는 단순한 경연 스타를 넘어 한류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동시에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강점이다. 한쪽 세대에만 머무는 가수는 오래 버티기 어렵지만 여러 세대가 각자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가수는 시장을 넓힐 수 있다. 지금 장한별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늦게 온 박수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온 박수는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오래 남는다. 무명전설은 장한별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한국이 그를 다시 읽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일본은 그 감정을 먼저 알아봤고 한국은 이제 그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장한별이 이 늦은 재발견을 지나 진짜 자기 시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번에는 이 목소리를 다시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다. 이제 장한별은 더 이상 단순히 해외에서 활동했던 가수가 아니다. 그는 늦게 피어났지만 누구보다 깊은 감정을 가진 보컬리스트다. 한국의 트로트 감성과 일본의 섬세한 발라드 감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감성형 스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가장 늦게 발견됐지만 가장 오래 남을 목소리의 탄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정말 장한별이라는 재능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일까? 그리고 그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울리는 새로운 글로벌 트로트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장한별의 무대가 남긴 질문은 단 하나다. 왜 우리는 이 목소리를 이제야 제대로 듣기 시작했는가?